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밤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년 연초 첫 초하루 날이죠. 유승민 새 보수당의 인재 영입 위원장이죠. 그러나 사실상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새해 첫날 각각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 대통합 문제를 일성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수 대통합 작년 11월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주창을 했고 유승민 의원도 당시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자 과거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보수 통합에 대한 일단 대화의 문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두어 달 지나면서 이 보수대 통합은 결국 4+1 협의체가 공수처 문제, 선거법 문제 이런 것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뒤로 밀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고 또 보수 야권에서는 합쳐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제 밥상까지 다 차려졌는데 즉 문재인 정권의 실질형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는데 왜 밥상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느냐? 바보들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 야권에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합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미보수 야권의 즉 자유우파 시민들의 그러한 비판적 견해와 그리고 통합 요구를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첫날 일성으로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합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첫날 이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뭐냐?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151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목표 달성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내 제1당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출마에 관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나는 원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영등포구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기자들의 일성이 총선 불출마 얘기가 갑자기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나는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불출마 안 할 거냐? 불출마 할 거냐? 이런 얘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불출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 조금 너무 앞선 나간 얘기다. 이렇게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중앙당사에서 인사 행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요. 여의도에 오찬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당이 어느 곳이 취약한지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임팩트가 있을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어디든 당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험지 출마나 불출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사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종로가 지금 많이 험지로서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거의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거기서 황교안 대표와 맞붙는 구도를 지금 프레임을 짜고 나가고 있고 이런 프레임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거를 왜 황교안 대표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낙연 총리하고 붙을 거냐 이런 얘기를 또 질문들이 언론인들로부터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인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으로 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끌어달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과 당이 뭘 요구하냐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정부 여당이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4+1 협의체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우리 황교안 대표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향할 점은 결국은 보수 대통합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종로 또는 다른 어떤 험지로 나가더라도 결국은 여당에서 표적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황교안 대표가 특정 지역의 지역구로 나갈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를 또 옮겨가서 맞붙게 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특정 지역구에 나가는 것이 아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통통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일단 공천,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꼼수 개정으로 인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당적을 옮겨서 나온다는 것도 정치적인 명분면에서, 그리고 제1야당의 야당과 그리고 정통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옹색한 면이 있어서 이 황교안 대표의 비례 또는 지역 출마 문제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단기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고, 장기적인 측면을 너무 고려하다면 단기적으로 또 선택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지금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즉답을 내놓지 않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여당 특히 4+1 측이 합동해서 나오는 프레임 전략에 우리 당 대표의 출마 지역이 막히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우선순위는 당대표의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방식의 출마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보수 대통합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하느냐? 통합해야 한다는 그 측면, 그 원칙면에서는 통합의 대표주자인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의견이 같습니다. 이 총론에서는 같은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달라요. 그리고 또 총론에 있어서 반드시 이후에서는 합쳐야 된다는 원론에 맞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양자의 의견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6일까지는 이런 보수 통합의 대원칙에 합의를 하고 통합을 일단 통합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정쯤에서는 통합 원칙을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정이 왜냐하면 1월 24, 5일이니까 그러고 다음에 2월 초에 보수 통합을 마무리해야만이, 그래서 2월 중순서부터 말하자면 공천 작업을 본격화해서 결국은 이제 4월 15일 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이러한 코스로 시간표상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통합 문제를 비롯한 총선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날이 선거다. 우리는 하나된 힘으로, 즉 보수통합의 힘으로 저들이 거대한 음모를 봉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무기를 담금질하겠다. 통합과 혁신이 가장 큰 무기고 첫걸음은 통합이다. 통합은 정의고 그리고 분열은 부정이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그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보수당의 유승민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안에서는 숫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는 중도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어도 2월 초까지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서 통합이든 영대든 총선에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법, 총선 이후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정당이 됐든 아니면 보수당이 됐든 합쳐서 과반 이상을 넘겨가지고 이 법안을 폐지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정립이 되고 우리 우파 국민이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보수 통합하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문제가 있고 흡수 통합을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밖에 제3당을 신설해 놓고 그 3당 속으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뭉치는 겁니다. 해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당대당 통합을 경험이 우리 자유한국당 이외에 집권 여당 중심으로 쭉 거대 여당 형태로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또 상당히 취약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달콤한 것이 문화적으로도 익숙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흡수 통합 형식을 취한 적이 많은데 이 흡수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유승민의 새보수당이 따라오겠느냐? 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바른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튀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보수당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보수당 유승민 쪽 입장에서는 죽음의 계곡을 2년이나 걸쳐서 걸어왔는데 그렇게 자유한국당 의원수 숫자로 봐서 108석 대 8석이지 않습니까? 이 108석에 8석짜리 새보수당이 흡수되는 거, 그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 한국당에 대한 유승민의 불만. 왜냐하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한국당은 통합할 만큼 혁신적으로 운영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렇게 문이 열려 있는 그런 혁신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때 흡수 통합의 형식으로 보수가 하나로 되는 것은 유승민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3당 신당을 통해서 헤쳐모이는 방식인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녀 재산을 처리해야 되고 처분하지 못한 재산은 국고로 기록돼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정당 해상을 통해서 통합 또한 신당 창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적 구성과 그리고 정강 정책 변경 등을 통해서 신당 창당의 효과는 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보수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제3당, 제3신당 창당이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각 정파 간의 지분과 노선 문제도 또한 하나의 큰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정당이 주도권을 쥔 경우에는 주인 합당의 경우에는 지분 배분이나 노선 정립에 있어서 이러한 세력 구도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지분 협상과 노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분이나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새보수당은 새보수당대로 간경론과 온건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 않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유승민이 사실상 오너인 새보수당 여기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통합시켜야 할 하나의 정파에 불과하지 1대1로 대해주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왜 통합 문제가 나오면 유아무개 이렇게 나오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유승민 측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영남하고 60대 이상의 보수층 그리고 새 보수당은 20대에서 40대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득표력이 있으니 양측이 대원칙에만 동의하면 협상이 의외로 급진들된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있고 유승민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 보수당에 대한
20대와 40대 젊은 유권자들의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새보수당이 오히려 8석밖에 되지 않지만 보수 재건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명을 변경하는 문제도 이제 보수 통합당 창당을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또 비례전문 정당 창당 문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대로만 가면 민주당이 중심이 된 4+1이 유리한 선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타파하기 위해서 비례 한국당을 만드는 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 한국당 또 창당 문제에 따른 당명의 변경 이런 것은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명은 보수통합정당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담는 당명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당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라는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만큼 통합 후 비례 전문 자매정당 창당 문제도 이와 연계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지분 노선, 그 다음에 노선 정립. 노선 정립은 이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보수라는 말은 과거의 낡은 보수를 혁신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2번씩이나 가졌습니다. 저도 제2기 혁신위원회 구성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강정책 혁신화시키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노선 정립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제일 큰 게 노선 정립이죠. 이 노선 정립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지분 챙기는 겁니다. 지분 챙기는 거. 지분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챙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예. 그래야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당연히 새 보수당은 지분을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당대당 통합 형식을 취하고 싶겠지만은 정치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강도 인적 쇄신을 하는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 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보수 통합 새해 가장 큰 화두이고요. 우리가 4+1 협의체의 의정 이번에 공수처 선거제 우리가 아주 한마디로 무기력하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4+1이 잘나서가 아니라 머릿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선거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머릿수를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전략하에 보수 대통합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 방송 링크를 걸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사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가서 이렇게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꼭 저에 대한 많은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